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환상입니다. 그럼 보시죠. 첫 번째 환상. 2026년 2월 28일에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 전쟁의 상대국인 이스라엘 네탄야후가 주로 주장했던 것은 테헤란이 과거 12일 전쟁처럼 암묵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면서 몇 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서 2026 이란전에서의 전쟁 계획은 지상군 파병을 이론상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벌이는 강력한 공습 작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은 환상으로 판명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가정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가정에서 트럼프가 간과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란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공습에 암살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환상. 트럼프의 두 번째 환상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충분히 추정됩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짜도 관련 글을 자주 읽고 있는 존경받는 미국 역사학자이자 트럼프의 군사 참모들에게 귀감이 되는 빅터 데이비스 헨슨 교수가 있는데요. 빅터 데이비스 헨슨이 간과한 것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계산 결과 승산이 적거나 없다면, 즉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없다면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손자병법의 조언을 하메네이 사망 후 이란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은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지만 호메이니가 그 전쟁을 신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8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정권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전쟁 종식을 받아들였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수천 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국가 기반 시설, 산업, 경제, 문화 유적의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가 정권 교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고 확언했기 때문에 테헤란에서 권력을 놓고 다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협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란을 두고 빅터 데이비스 헨슨은 생존이 곧 승리는 아니다 라고 비꼬았는데요. 일단 그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란 내 대표적인 좌파 정치 활동가에다가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지도자인 파로크 네가다르는 이란 혁명 이후 이란 내 좌파 세력이 철저하게 숙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는데요. 그런 네가다르 역시 페르시아어 버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의 존립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 트럼프의 세 번째 환상은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해군력을 동원한 이란 항구 봉쇄에서 드러납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고 식량과 의약품을 포함한 이란의 수입을 차단해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데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그런 조치는 오히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자견적으로 이란을 북한의 혈맹이라고 자주 부르는데요. 거의 30년 동안 이란 경제는 북한식 주체사상 또는 자급자족을 모방한 자력갱생이라는 광기 어린 틀 위에 재편되어 왔습니다. 이란 GDP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6에서 20%나 되며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60%나 차지하는데요. 40년 동안 자산 동결을 겪은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면서도 즉각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 수출로 얻은 대부분의 현금은 암시장과 불법 자금 세탁을 통해 터키 은행 2곳, 오스트리아 은행 1곳, 이탈리아 은행 1곳, 다른 국가 금융 기관들을 통해 이란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이란은 국내 정권 핵심 지지층과 해외 대리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최소 600억 달러의 외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북한과 달리 아르메니아에 전력을 수출하고 러시아에 농산물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란 버전 키신저라고 불리는 하산 아파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아프가니스탄이 석유 수입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이란이라고 왜 못하겠냐는 주장도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봉쇄 조치가 이란을 기근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고로 테헤란 주재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이란의 식량 수입은 국내 소비 중 11%를 차지하며 이란은 식량 폭동 없이도 최소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비상식량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식량 수입 감소는 이란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러시아로의 농산물 수출을 줄이는 것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란에 대한 봉쇄를 철저히 할 경우 철강, 공작기계, 농기계, 특정 무기 등 이란의 주요 산업 수출품 대부분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 이란전을 통해 이란 내 31개 주 중에 22개 주에서 800개 이상의 공장이 피해를 입으면서 그런 상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란에게는 다른 무역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카스피해 볼가강 연결은 이란과 러시아, 동유럽, 중유럽, 북유럽을 연결하고 또 다른 무역로로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거쳐 흑해로 이어지며 더 중요한 무역로로는 이란이 수십 년간 이용한 터키가 있습니다. 헨스는 미국의 봉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란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일환으로 이란에 대한 끝없는 봉쇄를 감당할 정치적 여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무리해보면 하메네이가 암살당하고 모즈타발은 아직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란 호메이니 정권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과거 크렘린 전문가들의 견해를 되풀이하며 테헤란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스탈린 이후 소련과 마오쩌둥 이후 중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말할 만한 세력은 없었으며 매파와 비둘기파인 척 하지만 사냥꾼을 만나면 순식간에 겁쟁이로 변하는 까마귀와 독수리들만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테헤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니키타 흐르쇼프 파벌이 모스크바에서, 덩샤오핑 파벌이 베이징에서, 그리고 하메네이 파벌이 테헤란에서 권력 투쟁 끝에 정적을 제거했던 것처럼 강경파라고 자처하는 자들조차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 비둘기파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마법사처럼 신속한 해결책을 내놓는데 특화된 트럼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테헤란에 남은 세력은 이를 알고 있으며 과거 7명의 미국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뢰 구축 단계부터 시작해서 임시적인 개별 합의를 거쳐 이행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형식적인 협상으로 트럼프를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환상은 깨졌고 남은 것은 현실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전과 트럼프의 환상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